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먹었을 만큼 역사가 깊고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이 하사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하디 귀한 여름 별미라는 이것. 노래로 공개합니다. 갈린다 갈린다. 진짜 여름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빙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죠. 이럴 때 꼭 떠오르는 음식. 빙수 나왔습니다. 빙수 나왔습니다. 역시 여름엔 빙수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빙수 먹는 거죠. 그럼 시원하게 빙수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우선 우유부터 얼려준 다음 빙삭기로 잘게 갈아주면 눈꽃 같은 얼음으로 변신. 눈 내리네요. 눈꽃 빙수. 3시간가량 압력솥에 푹 찐 통팥에 우와. 단맛 더해줄 설탕과 감칠맛 올려줄 올리고당까지 투하. 아이고 달콤해라.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알갱이가 살아있는데 씹었을 때 얘네가 저항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식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맛 좋은 빛깔을 띠면요. 얼음 위에 푸짐하게 올리고 갖가지 고명까지 더해 고소한 팥빙수 완성! 한 입 먹어봐야겠죠? 한 입 먹고 싶네요. 맛있어, 시원해. 와, 너무 크다. 너무 맛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절로 사랑이 샘솟는 맛! 여름마다 제철 음식처럼 생각나는 디저트 중 하나예요. 제철 음식 맞죠? 달고 시원하고 이거 먹으니까 한겨울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 별미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빙수! 지금은 그 종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여름마다 찾게 되는 요 빙수, 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언제부터 먹었을까? 최근이지 않을까요? 냉동식품 같은 게 예전에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한 20, 30년 전쯤부터 먹지 않았을까요? 그 유래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3000년경 중국에서 눈이나 얼음에 꿀과 과일즙을 섞어 먹었던 게 시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거의 5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원전이니까. 당나라 때 시장에서 지금의 빙수와 비슷한 형태의 얼음 간식을 판매했을 정도니 빙수의 역사 어마어마하죠. 네, 어르신 이렇듯 간식이네요. 오래전부터 중국에선 다양한 빙수를 즐겨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토핑으로 올릴 재료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들을 올려 먹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음 자체도 그 귀했을 것 같아요. 옛날 중국에서 즐겨 먹었던 빙수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빙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얼음이죠. 그렇죠. 잘게 갈아서 눈처럼 소복하게 담아주고요. 이게 핵심인데요. 매화주를 가득 끼얹어 새콤한 맛과 향까지 더해주면 지금의 와인 빙수와 비슷한 설포 매화주 완성! 이거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얼린 요구르트를 곱게 갈아주고요. 시작부터 좋아요. 탐스러운 앵두 한가득 올려준 뒤 예뻐요. 꿀로 달콤함 한 스푼까지 추가해주면 눈도 입도 즐거운 내락 반eng도 완성입니다. 내 입술 같은 빙수를. 앵두 뿐만 같은 내 아니라 입술로 먹어야 송나라 되는데. 황제가 조정 대신에게 하사했다던 밀사빙은 얼음에 팥을 올린 음식이었다 하니 지금의 팥빙수와 똑 닮았죠. 한편 빙수의 기본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얼음인데요. 여름철 가장 바쁘다는 얼음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푹푹 찌는 날씨에 웬 긴 소매 옷인가요?
얼음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왜 입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호언장담에는 이유가 있다. 우와. 문을 열자마자 덮쳐오는 매서운 한기 느껴지시나요? 빼곡한 오들오들. 얼음들이 반겨주는 이곳 대형 얼음 보관 창고인데요. 춥죠? 지금 현재 여기 기온이 한 영하 10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수 과정을 거친 물을 가득 담아준 뒤 소금물 수조에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체모를 무언가를 물속에 넣어줍니다. 어잉? 좋은 품질의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데요. 지금 이거 에어를 불어넣어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얼음 전체가 허옇게 돼서 당도도 낮고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아요. 불투명해 보이는 거요. 24시간 동안 공기를 주입해준 뒤 공기 주입기를 빼고 24시간을 더 얼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품질도 좋은 대형 얼음으로 탄생. 와, 시원한데 벌써? 그놈 매끈매끈하니 참 예쁘기도 하다. 안고 자고 싶어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 식용 얼음은요,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빙부터 분류, 포장 작업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로만 이루어진답니다. 그나저나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에는 대체 어떻게 얼음을 만들고 보관했을까? 그러게요. 냉동고도 없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안동시로 달려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을 알고 계신다는 이분. 그런데 다짜고짜 어딘가로 향한다? 이곳의 정체 광고 후에 공개합니다. 대체 여긴 어딘가요? 네, 여기가 조선시대의 얼음창고라고 할 수 있는 석빙고입니다. 오, 석빙고. 석빙고라고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곧장 따라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동굴처럼 생긴 내부가 펼쳐집니다. 석빙고는 겨울에 얼음을 채취한 뒤 무더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던 전통적인 얼음 창고인데요. 지금은 안동 석빙고를 포함해 전국에 6개의 석빙고가 남아있답니다. 일단 내부 온도부터 재봤는데요. 확인 결과 18.6도. 외부보다는 시원하지만 이 정도면 얼음이 녹는 거 아닌가요? 석빙고의 형태를 잘 보시면은 아치형의 돔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덕분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자연스럽게 깔리게 되고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둥그런 아치형의 구조 덕분에 더운 공기는 천장의 환기구로 배출되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모여서 얼음을 녹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 이 지붕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요. 지붕에 두껍게 깔린 흙과 잔디는 외부의 열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 석빙고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해준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닥에도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다는데요. 배수구까지? 배수구의 역할은 석빙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안에 있는 얼음들이 더 건조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얼음과 얼음 사이에 볏짚과 왕겨를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얼음이 빨리 녹는 것을 막아주고 얼음이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재가 있을 경우 6개월 뒤에도 얼음 손실량이 거의 없다고 하니 선조들의 지혜 정말 놀랍죠? 네. 대단합니다. 석빙고에 얼음을 채우는 일은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눈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백성들의 눈물이 얼었다는 뜻으로 얼음을 누빙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귀했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얼음을 나눠주는 법까지 있었다는데 왕에게 하사받은 빙표를 빙고에 가져가면 정해진 수량만큼의 얼음으로 교환할 수 있었고요. 일반 백성은 닿기 어려운 귀한 자원이었다 보니 빙고의 얼음을 훔쳐가는 사건까지 일어났답니다. 특히 연산군은 얼음에 과일을 올려 먹는 걸 좋아했는데 당시엔 왕과 양반만 즐길 수 있었던 귀한 여름 별미였죠. 엄청난 사치인데요? 와, 맛있겠다. 지금은
지금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간식 빙수.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빙수를 먹은 건 언제부터일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비슷한 형식의 빙수를 먹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잘게 굳은 얼음 위에 단팥을 얹어 먹는 일본의 얼음팥이라는 음식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지금의 팥빙수로 발전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나 일부 고위 계층들을 위해서 판매했는데요. 1910년대에 얼음 공장이 생기면서 일반 서민들도 빙수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음 공장이 생긴 이후 빠르게 대중화된 빙수는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켰다는데 바로 빙사기의 등장 덕분이랍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철제 빙사기가 1920년대 후반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부터 빙수의 전성기가 시작됐죠. 간 얼음 위에 팥만 올려 먹었던 추억 속 팥빙수의 시대를 지나 한국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연유와 초콜릿 시럽 등 다양한 식자재가 유입되면서 빙수의 형태도 달라졌고요. 맞아요. 과일도 지금까지도 차별화된 빙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많고 많은 빙수들 중 가장 이색적인 빙수는 뭘까? 첫 번째 이색 빙수 힌트는 바로 신설로? 어머. 신설로 같은 빙수를 찾아 곧장 가봤습니다. 아, 신설로구나. 맛있겠다. 궁금한데요? 무슨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빙수에서 신설로처럼 연기가 난다? 비교해보니 우와 정말 똑같다. 근데 막 뜨거울 리는 없잖아요. 이쁘지? 진짜 신설로 같아요. 연기 나는 것 때문에 되게 신기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빙수에서 연기가 나는 걸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봐도 얼음을 갈고 재료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꺼내든 이것. 잠깐, 대체 뭘 넣으신 건가요? 이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예요. 아하. 드라이 아이스라고요. 화통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까지 부어주면 이야 정말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릅니다. 오, 신기해요. 마치 냉기가 감싸는 듯한 이렇게 느낌. 첫 번째 주자 신설로 빙수였습니다. 이색 빙수 3파전 두 번째 주자 힌트는 바로 짜장면입니다. 오잉? 바로 확인해봐야겠죠. 아니 잠깐 빙수집에 웬 철가방인가요? 짜장 빙수?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빙수 아니고요? 우와. 철가방에서 꺼내든 이것 확인해보니 정말 짜장면인지 우와. 빙수인지 알 수가 없다. 진짜 대단하네요. 얼음을 갈고 팥을 올리는 것까지는 다른 빙수와 다를 게 없는데 그릇까지도 완벽하게. 곧이어 등장하는 아이스크림 한 숟갈 떠서 제면기에 넣으니 쭉쭉 면이 나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면 면발. 가득 얹어주면 짜장면 빙수 대령입니다. 춘장 아니죠. 초콜릿 시럽과 양파 대신 찹쌀떡, 단무지 대신 망고 얹어주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짜장면 빙수 세트 완성. 완벽한데요. 이색 빙수 3파전 마지막 주자 이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실타래예요? 이색 빙수를 찾아 바로 달려가 보니 여기도 찰칵 저기도 찰칵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데 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것 실타래 아니죠? 실타래 빙수입니다. 실타래 빙수는 이 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계 속에 비밀이 있다. 잘 보니 냉각로를 거쳐가며 우유가 급속도로 얼면 이 칼날로 얼음을 가느다랗게 깎아내는 것. 그릇을 움직여주면서 실타래 모양을 만들면 완성인데요. 뽀얀 우유 실타래 빙수부터 초코 실타래 빙수, 메론 실타래 빙수까지 실타래 빙수 4총사가 모였다. 얼마나 또 입에서 사르르 녹을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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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노소 사랑하는 여름철 대표 간식 빙수와 함께 무더위 힘차게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인공 여름의 별미 빙수였습니다.